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 우려 이렇게 네. 높은 상황에서 이걸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뭐 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네. 재송부 요청해서 다시 이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텐데 이번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지명했듯이 임명했듯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좀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단기적으로 겨냥해서 유리한 여건, 언론의 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요. 내년 총선에 네. 공영방송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거죠. 총선 전에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야 총선 전에 된다. 만들어서 네.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총선을 겨냥한. 네, 예,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리한 여건을 계속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보내서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네.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막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을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재풀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계속 MB 정부 때 그렇죠. 기용됐던 인원을 다시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시대적인 인원을 기용하죠. 그리고 MB 정부 때 잘하던 사람을 기용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MB 정부 때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을 계속 기용하잖아요. 네. 뭐 이른바 이제 언론 장악, 네. 언론 통제 네.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예. 사실 언론 MB 정부 때 언론 통제하고 장악했던 증거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실제? 뭐 검찰의 뭐 네, 수사 예. 결과 수사 그 네. 내용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보도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어요. 네, 예. 그 당시 보면은 네.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당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네. 2010년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가 꾸린 선거 기획당 구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서 좌평양 제작진을 배제하라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 이것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다 이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기용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일을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하. 윤 대통령이 원하는 네. 언론의 모습 그걸 네.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불행한 일입니다. 네, 다시 또 그렇습니다. MB 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KBS 뭐 정현주 사장 네, 이 해임하는 과정에서 그때 네. KBS 구성원들이 저항했던 그런 모습도 경찰이 KBS 안에 들어가서 네, 뭐 구성원들을 끌어내는 이런 네.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MBC도 마찬가지 김재철 사장이 들어와서 이 파업에 들어가고 노조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시용 기자 채용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청취해 보면은 시청해 보면은 일부 패널들은 이동관 네가 방통위원장 되면은 나는 잘릴 것 같다. 2%는 폐쇄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러한 실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했던 패널들은 교체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윤석열 정부한테 네.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네. 패널들이나 뭐 진행자는 네.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참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네. 긍정이 30%대, 부정이 과반이에요. 그렇죠. 50% 60%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과연 이게 언론에서 무조건 정말로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해서 하는 게 그게 공영방송의 또 역할일까? 네.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 네. 여론이 투영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 네.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 언론이 잘못돼가지고 여론이 안 좋은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정권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지지도가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계속 네. 거기에 갇혀 있는데 30대에 30%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반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노력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것은 언론 탓이야. 언론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을 좀 손을 봐야 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진행자나 패널이나 네.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패널들은 또 교체하려는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송을 보면은 요새 그런 내용들을 부쩍 많이 패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동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네, 네. 나는 잘릴 것 같다. 진행자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려도 변호사하면 되는데 아. 나는 생계형 패널이기 때문에 잘리면 큰일 났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방송에서 해자 되겠습니까? 그만큼 네.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B 때 우리가 이제 전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반대 여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동관 후보자가 또 얘기를 해 나갈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도 이제 중순에 진행이 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송곡 검증을 또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점점 무용론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그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존중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든가 거절이 되면은 실제 채용 그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국회를 존중해 줬죠. 국민의 대표인 네. 국회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그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보여져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전혀 존중하지가 않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네.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